일단 135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루이스 전자점식 표현해보자 해서 그때 선생님이 밑에 정리하기에 있는 것들이랑 막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위에 이온결합물질은 안 보고 옥텟의 예외로 3염화붕소까지만 보고 아마 끝났던 것 같아. 이온결합물질 표현은 사실 니네가 할 줄은 아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조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염화마그네슘 잠깐 볼게요. 염화마그네슘은 MgCl2잖아. 그리고 마그네슘 하나에, 마그네슘 이온 하나는 아니지만 마그네슘 이온 하나에 염화이온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우리가 그냥 쓸 때는 MgCl2라고 쓰는데 이걸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쓸 때는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에 전자가 완전히 넘어가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걸 표현해주고 그 경계를 공유 결합이 아니니까 경계를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해준다 했었지. 그때 염화마그네슘 같은 경우엔 결국 어떻게 표시할 수밖에 없냐 하면 마그네슘은 원래 원자과 전자를 두 개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 두 개의 원자과 전자를 누구한테 줘? 염소한테 주잖아. 염소는 원자과 전자 7개란 말이야. 근데 얘한테 전자를 주면 이 염소가 옥텟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자를 몇 개밖에 못 받아. 한 개밖에 못 받게 되겠지. 그래서 마그네슘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 두 개를 다 넘겨주려면 결국 염소가 몇 개 필요해? 2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그네슘은 염소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자과 전자를 다 넘겨줘요. 다 넘겨주고 자기는 원자과 전자를 털어낸 다음에 2 플러스 양이온이 되지. 그리고 그 전자를 염소가 받으면 마이너스 1가짜리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MgCl2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려라 그러면 우리가 걔를 음이온 2개 만들고 염화이온은 결국은 음이온 그리고 마그네슘은 자기 원자과 전자를 버리고 1 플러스 양이온 이런 형태로 표현해주면 된다. 이 표시 방법을 좀 알아두라고 요거를 좀 봐야 돼서 1, 2, 3 빈칸 채우는 건데 지금 HCl 표시한 게 나와 있어. HCl 표시한 것들에서 1, 2, 3 1번은 원소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해서 나타낸 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식을 뭐라고 해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번은 루이스 전자점식.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2번이 어디 연결돼 있어? 어디를 표시해? HCl 요 루이스 전자점식에 가운데 두 원자가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말하고 있잖아. 그런 전자쌍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1번은 루이스 전자점식, 2번은 공유 전자쌍 이렇게 써주면 되고 3번은 얘잖아. 얘는 함께 갖고 있는 거 아니지? 염소 혼자 가지고 있어. 염소 혼자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애들은 뭐라 해?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 공유하지 않는 아이들 비공유하는 거지. 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이 B가 부정화, 이거 한자어잖아. 안일비자지. 그래서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공유 전자쌍이 3쌍이 있는 애야. 그리고 홀전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홀전자 하나를 수소랑 공유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유 전자쌍 1쌍에 비공유 전자쌍 3쌍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문제들이 되게 단순해. 1번에 2주기 2족의 원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라고 그랬는데 2주기 2족에 있는 애가 번호로 치면 몇 번이야? 1주기에 2개밖에 없잖아. 1주기에 2개 2번까지 해결하고 그 다음에 2주기로 넘어와서 1족 2족이니까 4번이지. 베릴륨이에요. 베릴륨은 2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겠어? 2개잖아. 원자과 전자 2개를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리면 홀전자 먼저 2개밖에 없으니까 2개 그려주면 돼. 베릴륨은 옥텟의 예외라고 했었지. 기억나? 붕소랑 베릴륨은 옥텟의 예외야.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개 있는데 그 2개의 원자과 전자로 결합을 할 때 비금속과 결합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렇게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베릴륨은 전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결합을 2번밖에 못 하잖아. 그럼 자기 주변에 전자가 기껏해야 4개까지밖에 안 차게 되는데 굳이 8개 채우려고 뭘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게 형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옥텟의 예외로 인정해주는 물질 중에 하나다. 그 다음 2번에 황해 전자배치 우리 앞에서 로비탈 전자배치 배웠지? 앞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등장을 하는 건데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라고 했어. 너희 루이스 전자점식의 점은 뭐만 찍는 거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만 찍어요. 가장 바깥쪽 껍질이 세 번째 껍질이니까 전자를 몇 개 찍어주면 돼? 6개 찍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황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쌍을 이루는 것을 꼭 위아래로 쌍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 이거는 순서는 상관없어. 뭐만 잘 지키면 되냐면 일단 한 개씩 찍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도 맞아요. 또 뭐 어떻게도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도 맞는 거지. 여러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하게 그려질 수 있어. 이 중에 틀린 건 없어요. 왜냐하면 홀전자 먼저 찍고 나서 쌍을 2개만 이루게 딱 개수 맞춰서 원자과 전자를 찍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다 맞는 표현이고, 보통 이런 경우 내가 그리고자 하는 어떤 애랑 결합시킬 거 아니야? 그 분자가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를 보고 그거랑 최대한 흡사한 걸 이용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 해도 이 중에 어떤 걸 이용해도 그게 틀렸다라고 할 수 없어. 원칙에 맞게만 찍으면 돼. 그래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아까 이온 결합했잖아. 나트륨하고 플로우린이 안정한 이온을 형성한다 그랬어.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나트륨은 1쪽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예요. 얘가 플로우린하고 만났어. 플로우린은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잖아. 자, 이렇게 만나면 비금속과 금속이 만났으니까 무슨 결합해? 이온 결합하잖아. 이온 결합할 때 이 금속이 비금속한테 전자를 어떻게 해? 완전히 주게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이온이고 얘는 플러스 이온이 되는데, 이렇게만 그리면 공유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대괄호 해준다. 그래서 플로우린이 아예 전자를 다 가져가서 음이온이 되었고, 나트륨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줘버리고 양이온이 되었어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어떻게 표시하냐? 나트륨은 자기의 원자과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고, 그 버려진 원자과 전자가 플로우린한테 가게 돼서 플로우린은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지? 자, 4번. 다음 분자들 중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걸 물어봤는데, 중심 원자는 결합했을 때 가운데 있는 애들 보통 한 개 들어있는 애들이 중심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CCl4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중심, H2S는 황이 중심, pH3는 인이 중심, SiH4는 규소가 중심. 이렇게 되겠지? 이 중심에 있는 아이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애들이 자꾸 물어봐도 귀찮으니까 선생님 이거 그냥 보고 알 수 없어요? 그려봐야 돼. 그려볼 때 뭐 해야 돼? 루이스 전자점식을 써야겠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걔네들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주기율표를 어디까지 외우라고 했어? 20번까지는 좀 알아두는 게 좋겠어 라고 했지?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어. 탄소 같은 경우에는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 근데 염소가 한쪽밖에 결합을 못해. 염소는 원자과 전자 7개니까 결합해봤자 하나의 홀전자만 해결해줘요. 그래서 얘가 염소랑 결합하려면 염소가 4개가 필요한 거지. 마치 수소랑 결합해도 수소가 4개가 필요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 탄소의 경우 원래도 비공유 전자쌍이 없었던 애잖아. 그 자기 홀전자가 다 결합했지? 그럼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 한 개도 없어. 다 공유하는 전자쌍만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 CCl4의 경우에 탄소, 이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은 0이 되는 거잖아. 없어요. 그 다음에 H2S,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황이 중심 원자인데 황은 16쪽이야.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6개 있겠지? 걔가 수소랑 2개 결합해. 그러면 공유하는 전자쌍 2쌍을 가지게 되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을 몇 쌍을 가지게 돼요? 2쌍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 2개가 있겠지. 다음 pH3 나와 있는데 이는 낯선 물질이긴 하지만 질소 밑에 있어. 15족이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5개가 이렇게 있고 수소 3개가 이렇게 붙어서 결합을 하게 되면 공유하는 전자쌍 3쌍과 함께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존재하게 돼요? 1쌍 존재하게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SiH4가 나왔는데 규소는 누구 밑에 있냐면 탄소 밑에 있어. 규소는 몇 족이야? 14족이야. 그럼 규소의 원자과 전자도 몇 개야? 탄소처럼 4개예요. 그럼 규소가 수소 4개랑 결합을 하면 홀전자가 각각 하나씩 이렇게 결합하게 되겠지? 얘도 역시 공유 결합을 다 형성했더니 비공유 전자쌍이 한 개도 없어.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결국은
H2S 황화수소가 되겠지. 5번. 이런 문제들이 보통 막 뭔가 설명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화학 반응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 문제에서 액화석유가스, LPG라고 하는데 리퀴파이드 페트롤리움 가스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1단원 할 때 언젠가 던진 적이 있었어. 뭐 몰라도 돼. 프로페인, 이런 애구나. 프로페인 이런 탄화수소예요. 그런데 C3H8 프로페인 이름 몰라도 괜찮고 우리는 뭘 할 줄 알면 되냐면 결국은 이중결합을 갖는 분자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걸 찾아내려면 걔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여기처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려봐야 되겠지? 얘네들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려봐요. 자, 여기 보니까 자, 탄소 3개가 수소 8개랑 만날 때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소는 어차피 결합을 하나밖에 못하잖아. 이어진 사슬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탄소가 여러 개 있으면 탄소들끼리 먼저 연결해주는 게 일단 기본적인 형태야. 그래서 탄소 3개를 일단 먼저 연결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탄소는 다 단일 결합으로 한 줄로 연결됐지? 연결했어. 그럼 연결하지 못하고 혼자 남아있는 이 홀전자가 총 몇 개야? 8개잖아? 이 8개의 홀전자가 다 누구랑 결합하면 돼? 8개의 수소랑 각각 결합해주면 결합이 형성되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결합하게 되고 탄소랑 수소랑 다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지는 애가 프로페인이에요. 산소는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아무렇게나 찍어도 되네. 이렇게 있어. 근데 또 다른 산소, 지금 O2니까 산소 2개끼리 결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결합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끝나려고 봤더니 아직 쌍을 못 이룬 아이들이 있고 또 다른 산소가 붙지 않잖아. O2니까 2개만 딱 붙어야 돼. 이 둘 사이에 해결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해? 쌍을 이루지 못한 애들을 하나 더 공유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두 쌍을 공유하게 되니까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이중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는 다 단일결합이었는데 O2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분자가 돼요.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야. 얘는 중심이 한 개 있는 탄소가 중심이 되겠지? 중심의 탄소가 원자과 전자를 4개를 가지는데 산소 2개랑 붙을 거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의 원자가 들러붙지 않은 상태로 CO2를 만들려면 결국 이 홀전자들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 그러면 홀전자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공유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되지? 이 둘 사이에 얘와 얘를 공유하면 되겠지? 이 둘 사이에 얘와 얘를 공유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두 원자들끼리 전자를 하나씩 더 갖다 놓고 무슨 결합을 해요? 얘도 이중결합을 양쪽에 형성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겠다. 그다음 물 같은 경우 물 많이 했었으니까 산소가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수소가 2개 와서 붙어서 옥텟을 이루었어. 다 단일 결합이고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2쌍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이중결합 갖는 애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뭐하고 뭐를 나타내주면 돼? 뭔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아. 두 쌍을 공유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중심에 있는 탄소랑 산소 원자 2개가 각각 이중결합을 하고 산소 원자만 비공유 전자쌍을 2쌍씩 더 가지고 되지. 그럼 중심에 있는 탄소는 양쪽의 산소랑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총 8개 갖기는 했어. 그리고 각각 산소는 이중결합해서 4개,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에서 4개 해가지고 총 8개를 가지게 되겠지. 4옥텟을 이루고 있다. 이거 알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뭐 양쪽 관계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반응식에 크게 연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따로 설명은 안 했지만 탄소가 여러 개 나와 있는 물질들이 등장할 수 있어. 그럴 때 보통의 경우에는 탄소들끼리 먼저 연결을 하는 게 기본이야. 그 다음에 수소가 몇 개가 있느냐를 보고 거기에 있는 수소의 개수랑 남아있는 홀전자의 수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요. 안 맞을 수 있잖아. 안 맞으면 걔네들이 탄소끼리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하나 더 형성하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탄소의 숫자를 맞춰서 결합을 형성해주면 돼. 분자의 구조. 그동안 몇 번 얘기는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던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드디어 등장하게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뭐 모네의 이런 그림. 3차원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고 평면의 그림을 그릴 때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근법 이런 거 쓰고 말이야. 표현법 있잖아. 근데 물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얘네들을
선생님이 요 프로페인을 평면에다 이렇게 그리면 마치 각각이 90도의 각도인 것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있는 탄소는 요 탄소 하나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4개의 방향으로 펼쳐져 있어서 사실 정사면체를 정사면체 모양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야. 실제로는 입체로 존재해. 우리가 평면에 그릴 때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걔네들은 입체에 존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모양을 얘기할 때 평면에다 그려놓은 그림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더라. 어떻게 결정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 원리의 이름이 있어.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책에 139페이지에 제목에 나와 있어요. 전자들끼리 서로 반발하죠. 왜? 전자는 무슨 전기를 띠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잖아. 같은 전기를 띠는 애들끼리 밀어낼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쌍들이 어떻게 밀어내냐에 따라서 걔네들의 모양이 결정된다 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런 이름인데 가끔 이걸 약자로 VSE PR 이론이라고 말해요. VSE PR theory 이렇게 말하는데 베스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건 중심을 찾고 그 중심에 있는 전자쌍의 방향이 어떻게 펼쳐져 있느냐만 잘 찾으면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래서 그걸 단순화시켜서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예상 및 모형이라고 나왔는데 전자쌍의 수가 2개, 3개, 4개일 때 전자쌍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는 거야. 그러면 중심에 있는 원자가 있는데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두 쌍이 있어. 그 전자쌍들끼리 서로 반발을 해. 입체적인 모든 공간을 다 통틀어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것은 서로 완벽하게 반대 방향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개의 전자쌍이 이쪽에 있으면 다른 전자쌍은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근데 그렇게 되면 모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모양을 뭐라고 할 수 있어? 직선 모양이잖아. 선형이라고 불러요. 뭐 직선형이라고 불렀던 적도 있었는데 이름을 계속 조금씩 바꿔. 선형이라고 하고 이러면 우리가 이 사이의 각도를 몇 도로 볼 수 있겠어? 직선에 이렇게 있어. 그럼 그 각도가 몇 도야? 180도지.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됐을 때 걔네들이 가지는 모양은 선의 모양을 가지는데 각도는 180도의 각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2개가 아니라 3개의 방향으로 펼쳐져 있어. 중심이 있어. 그럼 전자쌍 하나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전자쌍이 2개가 더 있다. 그러면 모든 공간, 이 입체적인 공간을 통틀어서 걔네들이 세 쌍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면 어떻게 하냐? 세 쌍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은 이런 모양이야. 이거 뭐야? 약간 무슨 모양이야? 선생님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이 삼각형은 평면 위에 있는 삼각형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면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평면 삼각형형. 삼각형, 평면 삼각형. 그리고 이러면 여기 각도는 어떻게 돼? 너희 평면에 삼각형이 있어. 중심의 각을 3등분한 거지? 그럼 몇 도야? 120도의 각도를 가지는 형태로 펼쳐져 있게 돼. 그러면 전자쌍들이 최대한 멀리, 3개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다. 2개가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건 직선이고 3개가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건 삼각형의 꼭지점 부분으로 들어가면 각도를 나눠서 120도 각도를 두고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 생각해봐. 여기 중심에 2쌍밖에 없으면 옥텟을 이루지 못했지. 3쌍밖에 없어도 옥텟을 이루지 못하잖아. 옥텟을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단일 결합이라고 치면 몇 쌍은 있어야 돼? 4쌍은 있어야 8개를 가지는 거잖아. 그래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중심 원자가 있으면 전자쌍 4쌍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배치가 되는 게 기본인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모양 배웠지? 메테인하고 동일한 구조예요. 메테인 뭐였어? 정사면체라고 불리우지? 정사면체 형태의 모양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 각도는 정사면체 형태면 90도보다는 커.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 작고 120도보다도 조금 작아. 대략 몇 도 정도냐면 109.5도 정도의 각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이 결합각은 3개의 원자 사이의 결합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3개의 원자 사이. 3개의 원자 사이의 결합의 각도를 얘기하고 각도가 반대쪽으로 하면 크고 작은 각도, 큰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작은 각도를 기본으로 잡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합의 각도를 결정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옥텟을 이룬다면 보통 단일 결합일 때 4개의 쌍을 가지는 이게 가장 기본이야. 요걸 기본으로 보면 되고, 만약에 단일 결합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을 가지게 되면 단일이 아니니까 4개의 방향으로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때 만약에 이중결합 같은 게 있어서 걔네들의 방향이 3개로 펼쳐지게 되면 삼각형 형태에서 출발하는 거고, 만약에 삼중결합 같은 게 있어서 방향이 2개로 펼쳐지게 되면 선형의 모양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몇 개로 결정하느냐, 몇 개의 방향으로 펼쳐지느냐를 잘 보면 돼. 그래서 그건 이제 생김새를 보면서 결정하면 되고, 이 밑에 모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해봤는데 잘 안 돼. 이 사람 굉장히 기술이 좋은 것 같아. 잘 안 돼. 그래서 만들어서 해봤다가 안 가져왔어. 실패. 근데 뭐 여하튼 그래서 그 밑에 1940년에 영국의 화학자 시즈윅이라는 화학자가 있는데 이름 우리가 거의 못 들어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전자쌍 반발 이론을 제안해요. 왜냐하면 전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반발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결합을 형성하는 거랑 관련된 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잖아.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 원자과 전자들이 있겠지. 걔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 결합하게 되면서 그 전자쌍들끼리 서로 반발하게 돼서 걔네들의 위치가 결정된다. 이런 식의 이론을 제안을 하게 되고, 당연히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겠지.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공간을 나누게 배치가 돼서 모양이 결정된다 라는 이론이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멀리 떨어질까에 대해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잘 그것만 찾을 수 있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그 뒷페이지에 가면 지금 여기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전자쌍의 배치에서 2개냐 3개냐 4개냐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책에 나와 있는데, 2개, 3개, 4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전자쌍의 방향이 2개로 나눠지느냐 3개로 나눠지느냐 4개로 나눠지느냐 방향을 생각하면 돼. 전자쌍이 몇 쌍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몇 개의 방향을 우리가 펼치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요 3가지가 기본적인 형태인데 사실 옥텟의 예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지난번에 옥텟의 예외로 붕소랑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더 작게 가지는 애들이잖아. 근데 가끔 황 같은 애들이 더 많이 가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런 예외들인 이런 애들, 더 많이 가지는 예외들도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걔네가 4쌍 이상의 전자쌍이 주변에 옥텟의 예외로 존재할 수 있으면 그 존재하는 아이들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모양으로 형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 나오진 않아. 우리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우리는 4개 정도의 방향이 가장 맥시멈으로 편성해서 너희가 모양 결정하면 돼. 그래서 각도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굳이 뭐 다 할 것까지는 아니고 요거 보면 되겠지.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들이 가능한 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야? 전자쌍 사이에 뭐 때문에? 정전기적 반발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요. 같은 전기들끼리는 밀어낸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그 밑에 옆에 그 왼쪽에 결합각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 있어. 자, 결합의 각을 어떻게 결정하냐? 중심 원자랑 걔네들이 결합한 원자들의 핵을 연결한 각도로 결정하는데, 그런 각도를 결정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 몇 개들이 연결되어 있어? 3개 연결되는 거야. 원자가 2개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무조건 무슨 형이야? 2개만 붙어 있으면 무조건 선형이야. 근데 3개 이상 붙어 있을 때는 결합각을 핵들 사이를 연결한다는 개념으로 각도를 결정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질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질 수도 있잖아. 그런데 작은 각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합각을 결정한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지. 자, 분자의 구조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거 앞에서 예외라고 베릴륨 선생님이 얘기했었어. 베릴륨은 루이스 전자점식이 나와 있는데, 베릴륨은 원래 원자과 전자가 2개뿐인 애잖아. 원자과 전자 2개인 애가 플루오린하고 2개랑 딱 붙었어. 플루오린은 옥텟을 이루었지만 베릴륨은 4개, 2쌍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끝난 거야. 옥텟의 예외긴 해. 그렇지만 어찌됐든 베릴륨 주변의 전자쌍이 2쌍이니까 2개의 방향으로 펼쳐지잖아. 그럼 모양은 무조건 무슨 형이다? 선형이 되는 거야, 선형. 만약에 선형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 직선형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베릴륨이 직선이 아니야.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여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베릴륨 주변에. 그러면 여기에 1번 각도랑 여기에 2번 각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베릴륨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전자쌍이 1번과 2번의 각도 차이가 나게 이렇게 배치되는 걸 균형적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전자쌍의 방향이 두 개로 펼쳐지는 상황에서는 직선형으로 형성되었을 때 가장 균형이 맞게 최대한 전자가 멀게 떨어지는 것이다. 그럼 각도는 180도가 된다. 이 모양은 선형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베릴륨이 중심에 있는 애가 나오기도 하지만 다중결합, 이중이나 삼중결합까지는 케이스들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3염화붕소도 앞에서 나왔었어. 붕소도 옥텟의 예외였잖아. 이것도 붕소 주변에 세 쌍의 공유전자쌍 말고 더 이상 없어. 그럼 전자쌍이 세 쌍이니까 세 개의 방향으로 펼쳐지면 모양은 무슨 모양이다? 평면에 있는 삼각형 모양. 평면 삼각형 형태고 평면 삼각형이 되면 결합의 각도는 360도를 3등분하는 거니까 120도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는 그냥 뭐 3개니까 2개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야. 메테인, 암모니아, 물 얘네들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 알아둬야 돼요. 요게 여러 형태의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얘네들은 루이스 전자점식을 한번 그려보자. 탄소의 경우에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중심원자의 전자쌍의 방향이 4개면 당연히 모양은 무슨 형이야? 정사면체겠지? 그런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의 원자과 전자가 5개란 말이야. 그럼 수소랑 이렇게 결합해요. 중심에 있는 질소는 공유하는 전자쌍을 3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도 있어? 비공유 전자쌍도 있잖아. 그럼 비공유 전자쌍을 무시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다 포함시켜. 그럼 결국은 질소 주변의 전자쌍은 방향으로 치면 결국 몇 개의 방향이야? 4쌍이 있고 4개의 방향. 공유 전자쌍 3개와 비공유 전자쌍 하나 이렇게 있지. 그럼 얘도 사실은 무슨 모양이어야 돼? 정사면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이라 전자만 있고 나머지 3개만 수소랑 결합하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를 본다고 생각해봐. 여기를 전자는 되게 쬐끄맣잖아. 전자만 있는 데가 눈에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전혀 안 보여. 그래서 여기는 안 보이고 우린 뭐만 보이냐면 여기만 보이는 거야. 원자들이 결합한 곳밖에 안 보여. 그러면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다 수소랑 결합해 있으니까 이 4개가 다 보여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 정사면체라고 부르거든? 근데 얘는 이 밑에만 보이잖아. 그럼 정사면체라고 부를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뿔이라고 불러요. 삼각뿔의 형태로. 근데 이 삼각뿔의 형태가 나온 건 결국 어디서 출발했어? 정사면체에서 출발은 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걸 제끼고 모양을 결정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산소의 원자과 전자가 6개야. 수소 2개랑 붙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 산소 주변의 전자쌍 자체는 4쌍이 있잖아. 그래서 얘도 뭐로 출발해야 돼? 정사면체로 출발해야 돼. 그런데 정사면체로 출발했지만 수소는 2개밖에 안 붙어있고 나머지 2자리는 전자만 채우고 있어. 그럼 전자만 있는 애는 눈에 안 보여. 어디만 보여? 여기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만 보이는 애는 안 보이는 걸 빼고 모양을 결정해줘야 되겠지? 실제로 이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 번 봤겠지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쪽에 전자쌍 있는 부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아래쪽에 정사면체의 2부분. 이렇게 생긴 애 중에 2군데만 수소랑 결합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위에 막대만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우린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물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이 모양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뭐 V라고 할 수 있고 뭐 시옷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속을 하기를 무슨 모양으로 부르기로 했냐면 얘를 굽어 있다. 구분형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래서 모양을 결정을 했어.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09.5도로 각도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암모니아는 어떨까? 암모니아는 공유하는 전자쌍과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이 있잖아. 근데 공유하는 전자쌍은 양쪽에서 같이 잡아당기지? 굳이 이걸 모양으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양쪽에서 같이 잡아당겨서 약간 좀 길쭉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비공유 전자쌍 위에서 당겨주는 애가 없잖아. 그럼 질소 쪽으로 좀 퍼져 있는 느낌이야. 그러면 얘가 퍼져서 이렇게 누르면 얘가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여기 있는 공유 전자쌍들이 비공유 전자쌍이 누르면 반발력에서 파워가 약해.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밀려요. 그래서 이 각도가 109.5도보다 조금 작아져. 몇 도가 되냐면 대략 107도 정도의 각도가 되고. 얘는 어때? 얘는 2쌍이나 누르고 있지? 더 작아지겠지?
얘는 몇 도 정도가 되냐면 104.5도 정도의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해 두면 돼. 그래서 물은 구분형, 암모니아는 삼각뿔이라고 말하는데 그 모양이 원래는 어디서 다 출발한 거예요? 정사면체에서 출발을 했지만 우리 눈에 어디가 보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나타나는 것 뿐이다.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 걔가 공유전자쌍을 누르는데 그 반발력을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이 이기지 못하고 눌려. 그래서 각도가 좀 줄어든다. 요것들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표가 있어. 각 분자에서 중심 원자의 공유전자쌍 수와 비공유전자쌍 수 결합각을 빈칸에 적어서 표를 완성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메테인이야. 공유전자쌍이 4쌍 있고 비공유전자쌍이 전혀 없으면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게 되지. 그래서 결합각이 몇 도라고 했어요? 109.5도라고 했어요. 나는 암모니아잖아. 암모니아는 공유전자쌍 3쌍에 비공유전자쌍 1쌍이 있고 비공유전자쌍 있는데 눈에 안 보여서 얘는 모양이 뭐라고 불러? 삼각뿔형이라고 불러요. 얘는 정사면체 형 붙여야 돼. 요즘 이름에다 형을 붙이더라고. 삼각뿔형. 그러면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누르는 힘이 좀 세다 그랬잖아. 그래서 공유전자쌍들 사이의 각도가 조금 줄어. 얘는 한 107도 정도의 결합각을 가지게 되고 물은 공유전자쌍 2쌍에 비공유전자쌍을 2쌍 가지고 있고 우리 눈에는 아래쪽에 산소, 수소 요 결합 요 부분만 보이고 이 모양을 우리가 구분형이라고 불러요. 구분형은 결합각이 더 줄겠지? 그래서 얘는 104.5도 정도의 결합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가나다의 결합각으로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예측을 하라고 했는데 비공유전자쌍들 여기 있잖아요. 이 둘 사이에 얘는 다 산소 쪽으로 붙어있을 애들이잖아. 이 둘이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더 세. 얘는 지네끼리 많이 밀어. 그리고 얘가 공유전자쌍을 밀어.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사이에서도 반발이 있는데 이 힘이 제일 약하다 보니까 위에서 비공유들끼리 막 밀어내면 공유전자쌍은 밀려서 각도가 줄어들게 돼. 그래서 비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약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공유결합 분자에서 비공유전자쌍은 한 원자핵에 의한 인력을 받지만 공유전자쌍 두 원자의 핵에 의한 인력을 받는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 핵이 있으면 비공유전자쌍은 그 원자에 엄청 밀집돼 있지. 근데 공유전자쌍은 두 개의 원자가 함께 잡아당기잖아. 약간 펼쳐져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반발력에서 약간 밀려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될 것 같고.